반갑습니다. 네스트먼입니다. 오늘 할 종목 KG 모빌리티이고요. KG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급등이 나왔죠.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많게 올라간 이유, 그리고 이 거래량의 주체가 누군지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차트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 막대한 거래량으로 인해서 오늘 드디어 120일선을 한 번에 뚫었어요. 이런 경우가 웬만하면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우선 내일이나 모레 주가의 흐름을 좀 보긴 봐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 기존과 같이 지속적인 하락일 확률이 높고요. 그죠? 그리고 내일 만약에 이렇게 행보하거나 혹은 상승을 하고 약간의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이런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행보를 하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올라가고 나서 조정 조금 받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느낌으로 갈 것 같아요. 그에 대한 근거를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거래량과 그리고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KG 모빌리티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가장 큰 부분은 바로 KG 모빌리티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출액은 4.5%가 늘어났고요. 4.5% 늘어났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분명 줄어들었어요. 그죠? 영업이익은 줄어들었는데 이게 아마 중장기적으로는 안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순이익이 무려 3배나 올라갔습니다. KG 모빌리티가 그동안 단기 순이익이 되게 안 좋게 나왔거든요.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나왔는데 이렇게 제일 안 좋게 나왔던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보세요.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플러스를 잘 뽑아냈죠. KG 모빌리티가. 근데 영업 외적인 부분에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래가지고 단기 손실이 일어났던 경우거든요. 이렇게 영업 외적인 비용은 이자 비용이었습니다. 이자 비용. KG 모빌리티가 차입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자 비용이 좀 많이 나온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단기 순이익이 좀 작게 나왔습니다. 순손실이 아니라 순이익이었네요. 근데 예전에는 단기 순손실이었거든요. 2023년도 쯤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순손실이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이 안 좋았던 단기 순이익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좋은 징조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렇게 왜 올라갔는지 알 필요가 있겠죠. 올라간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출액이랑 손익구조가 이렇게 좋아진 원인이 뭐냐면 신차 출시와 그리고 글로벌 시장 공략 확대를 통한 수출 물량 증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환율 효과 등 별도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이 증가했으나 자회사 영업 적자를 반영함에 따라 연결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를 했다라고 하죠.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 앞부분에 있는 이 글로벌 시장 공략 확대를 통한 수출 물량 증가가 됐다고 했죠. 이게 영업이익의 플러스 요인이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자회사의 영업 적자가 반영된 부분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된 사유입니다. 이게 두 개 합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 작년보단.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 자회사의 영업 적자분은 우선 제가 좀 더 보도록 하겠지만 자회사 쪽도 나중에 개선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 영상 찍을 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KG 모빌리티 그 자체의 영업이익은 올라갔다는 거죠. 자회사가 안 좋아졌던 거지 본체인 KG 모빌리티의 영업이익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 중에서 이 부분 아까 중요하다 한 부분 있죠. 수출 물량 증가. 원래 KG 모빌리티는 국내 위주, 국내 판매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국내 판매를 이렇게 국내 판매만 하니까 영업이익이랑 단기 순이익이 그렇게 잘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KG 모빌리티는 국내 판매가 아니라 수출 쪽으로도 눈을 돌렸습니다. 이 수출 물량으로 인해 가지고 심지어 ESG 경영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경영까지 하다 보니까 나중에 유럽이나 미국으로부터 친환경에 관련된 환입까지 받게 되면서 수익 구조를 완전히 개선을 시켰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수출 쪽의 물량을 확보하면서 늘렸다는 거예요. 국내에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새로운 수익 모델을 다각화시켰다는 게 지금 굉장히 커다란 메리트거든요.
KG 모빌리티는 이러한 수출 물량 증가와 ESG 경영, 친환경적인 경영 제품을 이제 판매를 함으로 통해서 수익을 다각화하다 보니까 2년 연속이에요. 영업이익이랑 그리고 당기 순이익이 흑자가 되었습니다. 흑자. 이게 2004년도, 2005년도 이후로 처음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향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동안 적자 폭에 좀 허덕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흑자를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수익 다각화를 현실화시켰다는 거.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 굉장히 큰 어필이 된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급등이 일어난 거예요. 한마디로 실적 때문에 올라간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봐야 됩니다.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2024년도 4분기에 대한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죠. 왜냐하면 보통 4분기 실적이라는 건 없거든요. 3분기까지는 분기 실적을 줘요. 근데 4분기 때는 4분기 따로 실적 재무제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잘 안 되네요. 잠시만요. 다시 적으면 3분기, 2분기, 1분기 재무제표,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라든지 재무상태표는 제공을 해줘요. 분기 보고서라는 게 있으니까요. 이제 4분기라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1년치를 통틀어서 그냥 감사보고서 제출하거든요. 그래서 4분기를 따로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접근을 해봐야 돼요. 이 2024년도 4분기가 얼마나 좋았길래 이렇게 우리 그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가 그걸 봐야 되거든요. 보세요. 딴 건 안 보고 영업이익 쪽이랑요, 그리고 당기순이익 쪽만 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영업이익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3분기까지는 마이너스 140억 정도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한 310억 정도 되죠. 근데 이제 보세요. 분명히 영업 적자가 마이너스 140억이었는데 방금 전에 봤던 그 공시를 본다고 하면 영업이익이 났죠. 영업이익. 1년치가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4분기가 어떻게 나왔냐면 4분기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플러스 158억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마이너스 400억이 있었지만 여기서 플러스 158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1분기 그리고 2분기 이때 플러스 200억 정도만 유지된다고 하면 지속적인 흑자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 시장은 좀 크게 봤다는 거죠. 크게 좋게 봤다. 이러한 부분들이 다 내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막대한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급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주가를 올려준 주체를 봐야겠죠. 그 주체가 누군지 수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796 오늘의 이제 주가 급등의 사유는 지금으로 보니까 지금 보면 안 뜨네요. 이게 한 지금 오후 2시 반이거든요. 오후 2시 반이 아니라 아까 오전에 제가 봤었을 때는 기관이 다시 할게요. 이 부분에 기관이 마이너스 239가 아니었고요. 플러스 대략적으로 한 176 정도였거든요. 오늘 이렇게 주가를 급등시킨 사유는 KG 모빌리티의 실적을 본 기관이었습니다. 기관이 많이 사서 굉장히 주가가 올라간 부분이 있었고요. 잠시 변동이 돼가지고 지금 안 뜨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의 주가 급등의 사유는 기관이었고, 추가로 더 한다고 하면 기타 법인이죠. 기타 법인이라고 하면 다른 회사가 KG 모빌리티에 관심이 있는 다른 회사, 일반 회사가 KG 모빌리티의 주가를 매수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주가의 급등의 사유는 기타 법인 그리고 기관이었습니다. 이렇게 참조하면 좋고요. 오늘 오후 되니까 좀 많이 빠졌네요.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이탈까지는 아니고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오늘 윗꼬리를 다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윗꼬리를 비록 달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거래량이 있는 걸 보면 내일 추가적인 아마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내일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한 번은 더 볼 거고요. 그리고
제가 투자 자문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KG 모빌리티 내일 찍고 싶다고 지금 마음을 먹더라도 내일 못 찍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KG 모빌리티에 관련된 부분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010-269-37757 이쪽으로 KG 모빌리티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이게 길다고 하면 KG만 주시면 돼요. KG 모빌리티가 이제 가지고 가는 게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한 15년 정도 동안 지속 적자를 보던 회사가 지속까지는 아니에요. 영업이익 플러스 한번 뜨면 단기손익이 마이너스 뜨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뜨면 단기손익이 플러스 뜨고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포함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2년 연속이에요. 영업이익도 플러스 단기손익도 플러스가 난 부분, 해당 부분은 확실히 수익성을 강화시킨 것은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분명 좋은 회사가 KG 모빌리티이고요. 그리고 이 121선을 뚫었다는 것은 대세 상승장의 초입 구간이니까 한번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